맞았어요. 맞았어. 그럼 뭐, 또 들으셨네요. 그러게요. 안녕하세요, 김 매니저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부동액 냉각수 편을 TMI로 해서 OX 퀴즈를 한번 풀어봤잖아요. 많은 분들이 좀 재밌게 봐주셔서 저희가 오늘은 엔진 오일을 가지고 OX 퀴즈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와 같이 문제를 풀어보고 또 설명까지 해주실 피드메이트의 테크니션 이진호 매니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재밌게 퀴즈도 풀고 또 엔진 오일에 대한 좀 설명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퀴즈 풀기에 앞서서 엔진 오일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윤활, 청정, 유식 방지 작용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해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엔진 오일에 대해서 한 번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았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합성유가 광유보다 좋다라고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합성유가 뭔지 광유가 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광유는 미네랄 오일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거는 원유를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거라 네. 약간의 불순물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합성유는 어떤 거죠? 합성유는 필요한 물질들만 서로 모아가지고 오일을 만들어내는 거라 광유에 비해서는 불순물 함유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불순물 때문이라도 합성유가 훨씬 좋겠네요. 네, 그래서 네. 합성유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3,000에서 5,000kg 정도 더 주행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뭐, 아니 비싼 엔진오일이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차량에 맞는 엔진 오일을 구입하는 게 맞기 때문에 비싸다 그래서 그 차량이나 엔진에 맞지 않는 오일을 넣는다 그러면 큰 의미가 없죠. 그럼 뭐 이렇게 자동차별로 규격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엔진 오일이 당연히 있고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춰서 그 인증을 받은 엔진 오일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럼 보통 우리가 예를 들면 카 메이커에서 쓰는 엔진 오일 똑같은 브랜드를 넣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꼭 따라서 넣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규격을 맞춰서 다른 제품을 사용하셔도 규격이 이렇게 뭐 네. 글자로 나와 있는 건가요? 네, 글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잘 확인하면 되겠네. 네. 내 차의 규격이 뭔지. 네.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엔진 오일이 중요한 이유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디젤 차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디젤 같은 경우에는 후처리 장치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후처리 장치의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규격에 맞는 엔진 오일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알았어. 온도는 왠지 아닌 것 같아서 솔직히 찍었는데 그 앞에 의미하는 숫자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점도라 그래서요. 부었을 때 네. 얼마나 잘 저항 없이 흘러가는지를 숫자로 이제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왜 숫자가 두 개죠? 앞에는 저온에서의 그 유동성을 의미하는 거고 뒤에는 고온에서의 유동성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유동성이 더 좋은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고온일 경우에 네. 숫자가 높을수록 더 높은 온도에서 그 유동성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럴수록 또 낮은 온도에서는 흐름 저항이 좀 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그걸 구분을 할 수 있죠? 엔진을 만들 때 네. 이제 랩에서 충분히 테스트를 하거든요. 네. 여러 가지 점도를 테스트를 해서 넣고 이 엔진에서 가장 적합한 오일이 무엇이냐 찾아가지고 네. 점도를 뭘 써야 된다고 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또 맞췄어. 이거는 저도 알아요. 차마다 다를 것 같아. 맞습니다. 차마다 틀리고 국가마다 틀리고 네. 기후마다 틀립니다. 국가나 기후마다 달라요? 그러면은 아프리카에서 모는 차랑 뭐 알라스카에서 모는 차랑 이게 서로 틀립니다. 그러면 더울 때 더 자주 갈아줘야 되나? 아니면 덥다는 얘기는 부하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교환 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추운 지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극한 조건이 될수록 그렇죠. 좀 자주 갈아줘야 되는 네. 거구나. 잘 알고 계시네요. 아니 뭐 왠지 그럴 것 같아서. 그러면요 매니저님, 네. 제 차의 교환 주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차량 구입하실 때 받으신 오너스 매뉴얼 보시는 거죠. 어. 거기에 교체 권장 주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교체를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은 그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죠. 다를 것 같아. 같아요? 요즘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요? 네. 엔진이 다르면 다를 줄 알았는데
엔진은 틀린데요. 네. 네, 사용하는 오일도 같기 때문에 그럼 디젤용 엔진 오일, 가솔린용 엔진 오일이 따로 있는 건 아닌가요? 원래는 구분이 있는데 요즘에는 성능 등급을 만족을 하면 그 엔진에서도 똑같은 오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멀티라고 보시면 되죠. 같은 거 써도 되나요? 꼭 들으셨네요. 그러게요. 사실 네. 그 성능 등급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입차에서 사용하는 오일이면은 네. 국산차의 모든 성능 등급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똑같이 넣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좋은 오일일수록 여러 가지 제조사들의 성능 등급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하셔가지고 네. 주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차의 성능 등급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오너스 매뉴얼 펴보시면 네.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매뉴얼이 써있구나. 잘 안 보시잖아요. 네, 사실 뭐 이제 네. 대시보드에 잘 자고 있죠. 색깔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보는 거라고 이렇게 뭐 스틱 꽂아가지고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네. 교체하고 나서 네. 뭐 주행거리가 짧다 그러면 대충 어림잡아서는 확인할 수 있는데 네.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주입하고 시동을 한번 걸었다 끈 다음에 네. 딥스틱을 뽑아보시면 네. 아주 새카맣게 찍히거든요. 한 번만 돌아도? 그렇죠. 음. 컬러로 네. 그 오일의 상태를 판독하기는 어렵고 사실 뭐 점도를 보는 건데 그거는 일반인 분들이 사실 그 점도를 확인하기 힘들죠. 그건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양만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교환 주기를 정확하게 지켜서 교체를 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차가 이렇게 좀 올라와야지 밑으로 엔진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밑으로 오일팬이라고 부르는 부품에서 네. 뽑아내는 방법이 있고 저 이렇게 네. 보니까 이렇게 풀러가지고 쫙 이렇게 폭포처럼 떨어지게 하시던데 요즘 차들은 위에서 석션이라 그러는데 진공으로 오일을 빨아내서 교체를 하는 방법이 적용되는 엔진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모든 차가 그런 건 아니고 그것도 역시 이 차가 석션을 해야 되는 차냐 아니면 차를 떠서 밑으로 드레인을 해서 빼야 되느냐 정비 매뉴얼에 명시가 돼 있고 이것도 매뉴얼에 나와 있군요. 오너스 매뉴얼에는 나와 있지 않고 네. 그 서비스 센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서비스 쪽에서.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석션으로만 빼야 되는 차는 이렇게 올려서 빼면 안 되는 건가요?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그 작업의 편의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위에서 뽑아내는 게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정리하면 석션으로 뽑아낼 수 있는 차는 올려서 뽑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이외의 차들은 무조건 올려서 뽑아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같이 나와서 이렇게 참여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재밌었습니다. 항상 어려운 내용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내용들도 오랜만에 또 해보니까요. 안녕하세요. 스매TV 김 매니저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엔진오일에 대해서 두 편을 제작을 했었는데 자세한 질문들을 좀 많이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캐스트롤 기술부의 전종철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엔진오일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작용을 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엔진이 쇠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금속하고 금속 간의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사이에서 윤활 작용이라고 작용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엔진이 이제 고온에서 이게 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온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냉각 작용을 하게 되고요. 셋째로는 이게 이제 고온에서 만약에 폭발이 많이 일어나다 보면 엔진 오일 자체가 노출되면서 이게 검정이 발생되는데 그 탄화물을 제거해주는 청정 작용이라고 하게 되고요. 실린더와 실린더 벽 사이에 보면 미세한 틈새가 있어서 그 사이 틈새를 막아주는 밀봉 작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엔진오일 보면은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저희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한글자들이 막 몇 가지 쌓여 있는데 OW 상목이나 이 숫자는 SA에서 나타나는 점도 표시 기준이거든요. 네. W는 윈터의 약자로서 네. 저온 점도를 나타낼 수 있고 뒤에 있는 그 30은 고온 점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온 점도라는 거는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죠? 네, 저온 점도는 초기 시동성을 나타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유에서는 뭐 0W나 5W 정도가 장적합하고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뒤에 있는 30은 고온 점도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거는 고온 점도의 대표적인 게 뭐 20, 30, 40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네. 점도가 더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고요. 점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즉 엔진 오일이 더 끈적끈적해진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이 더 끈적끈적해지면 고온에서 작동할 때 네. 결국은 그 오일 유막 자체를 더 두껍게 만들 수가 있어서 엔진 보호 성능이 더 뛰어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숫자가 높으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높다고 하면은 엔진의 네. 보호 성능 분명히 좋아지겠죠. 네. 그러나 이게 점도가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네. 되겠습니까? 연비가 더 안 좋아지는 그런. 뻑뻑해서 네, 맞습니다. 아. 연비가 안 좋아지는 그런 단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적정한 점도 같은 것들이 차량 매뉴얼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모든 차량 매뉴얼에는 네. 추천하는 점도와 추천하는 스펙을 네. 표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량 매뉴얼을 보시고 네. 적당한 점도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 엔진 오일에도 규격이 있다고 또는 뭐 성능 등급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 규격이란 게 어떤 거죠? 규격이란 거는 엔진 오일을 어떤 정도의 성능이 있는지를 표시하는 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PI는 1920년도에 SA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매번 등급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네. 뒤에 있는 A에서 B, 뭐 C, D를 해가지고 현재는 SN과 SN 플러스 등급이 시장에서 지금 많이 판매되고 있고요. 올 5월에는 그보다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SP 등급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성능 등급 같은 거는 그 아까 말씀해 주신 API에서 나오는 규격만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또 다른 그 규격 등급이 나오는 게 있는데 바로 유럽 자동차 협회에서 나온 건데요. 네. 그게 바로 ACEA라는 곳입니다. 네. ACEA는 차량 등급을 가솔린 엔진을 A 등급, 네. 또 디젤 등급을 B 등급으로 이렇게 네. 구분해서 사용을 해오다가 배기가스에 대한 어떤 규제나 또 배기가스에 대한 중요성이 있다 보니까 배기 후처리 장치를 설치하게 됩니다. 차량에 배기 후처리 장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등급을 C 등급으로 구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위에서 인해서 많이 받는 질문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는 대부분 다 디젤 엔진에만 적용된다고 대부분 그렇죠. 생각하고 네. 있어서 이게 디젤 엔진용 등급인 것처럼 소비자분들이 많이 판단하고 계시는데요. 이 C 등급은 디젤 엔진용이 아니고 가솔린 엔진도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상관없이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가 있는 엔진오일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솔린 엔진도 쓸 수 있고 디젤 엔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내 차가 뭐 가솔린 차라서 A 등급을 쓰는지 아니면 배기가스 후처리가 있어서 C 등급을 쓰는지는 매뉴얼을 보면 알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입차 타시는 고객님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뭐 벤츠 등급에 맞느니 BMW 내 차 등급에 맞지 않느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조사마다도 자기만의 등급 체계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그 자기 엔진을 새로 개발할 때 네. 거기에 맞게끔 엔진 오일을 같이 개발하게 되는데 그 엔진 오일을 개발할 때 산업 등급을 기본으로 한 다음에 네. 추가로 예를 들면 기타 자기 엔진 특성에 맞게끔 추가 테스트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자기만의 어떤 등급을 내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별로 자기들만의 엔진오일 등급이 따로 있단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국내에서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것들이 BMW, 아우디, 폭스바겐, 네. 벤츠가 있을 텐데요. 네. 각 회사마다 각자 자기 엔진에 맞는 그런 그 규격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라벨의 뒷면을 보시면은요. 네. 각 OEM사마다 맞는 그 엔진 오일 등급이 있는데요. 엔진에는 그 등급에 맞는 오일을 써야 되는 겁니다. 소비자분들께서 뭐 직구를 한다든가 병행 수입이 된 구매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이런 것들 구매할 때그 유의해야 될 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엔진 오일을 보면은 각 자동차 제조사마다 그 엔진 오일 등급 자체의 등급을 표시할 때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끔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공식 승인받은 제품 같은 경우는 그 기준에 따라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제품의 라벨에 보시면 그 기준이 뭐 명확하지 않게 들면 애매하게 표시되어 있다 하면은 그런 거 어떻게 보면 공식 승인이 아닌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거는 다 책 안에 있네요. 매뉴얼과 라벨을 자꾸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스매TV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재밌고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걸 선택하는 기준은 기후 조건이 되게 중요한 건가요? 기후 조건도 중요하고요. 고온 점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자기 운전 습관이 고속 주행인지 뭐 예를 들면 그런 습관에 따라서도 좀 약간 선택을 하시는 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겠네요.